종록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결국은 어제 새벽에 예, 금리를 0.25 0, 올렸더라고요. 0.25, 지금은 금리 인상이 별 의미가 없어요, 시장에. 아무 의미가 없고, 지금 이 뱅킹 시스템에 아마 야들이 변화를 가져올 것 같아요. 유튜버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어제도 얘기했듯이 뭐 위기가 온다, 빨리 도망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 이 SVB 사태를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거든, 우리는. 특히 뭐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야 뭐 운영을 하니까 냉정하게 지금 보고 있고. 그 아주 어제 영성 TV 혹시 보셨어요? 허경영 영성 TV? 못 봤는데. 그 어제 올랐는데 이번 어. 화요일 날 촬영했나 봐요. 그 김준일 원장이 촬영한 그거. 예, SBB 그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 음. 총재님한테. 근데 SVB 그 나중에 보면 뭐 알겠지. 근데 이거는 뭐랄까 해야 되나, 이 채권 시장이 문제예요. 채권 시장. 미 국채가 지금 인기가 없거든. 그런, 예, 엄청 인기가 떨어져 버리고, 왜냐면 이 원래는 그 중장기물이 인기가 많아야 돼요. 10년물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미국 10년물 국채가 전 세계 최고의 담보물이거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기관, 뭐 중앙은행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어, 자산이란 말이에요. 자산. 네. 자산 측면인데 그거를 지금 더불어 뭐 중국이나 일본이 뭐 가지고 있는 국채도 시장에 내놓을 판이니까 지금 미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지금 SVB가 중요한 게 아니고 SVB나 뭐 퍼스트 FP나 뭐 시그니처 뱅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맞아요. 지금 어제, SVB 사태를 내가 볼 때는 뭐 월가의 빅네임들이 있잖아. 뭐 JP 모간이나 뭐 골드만삭스 얘들이 좀 마사지를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면 결국은 이게 어제 페드 회의를 하고 그 시간대에 옐런이 하원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거든. 네, 청문회에서 옐런도 했거든. 우리가 뭐 FDIC로 통해서 그 예금자 보호해 준 거는 2만 5천 불 해준 거는 다 해준 거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고 말을 바꿔버렸다고. 얘들이 또 말을 예, 옐런이 말도 바꿨고 지금 뭐 파월도 우왕좌왕하고 이러니까 음, 좀 그, 모르겠어요. 지금 뭐 시장 자체가 뭐 좀 뭐랄까 해야 되나 혼란은 아니더라도 뭐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지 뭐. 어제 이제 그 인터뷰에서 음. 그 총재님께서 하신 말씀이 큰 손들이 미리 움직였는데 미리 이제 손을 음. 빼면서 그게 이제 SBB 사태가 일어났는데 음. 그 이전에 맨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무엇을 이순신 예를 들면서 뭐 아, 그렇게 이제 뭐 이야기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핵심을 딱 이야기하시는데 사기꾼 뭐 이런 거 얘기하니까. 예, 예. 울돌 뭐 그거 뭐 잡아내는 거 그 음. 이야기하시다가 음. 이번에 지난주인가 그 중국에서 이란이랑 사우디랑 음. 음. 화해하면서 중국 왕이 그 사람하고 셋이 그 사우디랑 이란이랑 화해했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얘들이 이제 자본력이 되잖아요. 사우디랑 중국은 돈이 그렇죠. 많잖아요. 뭐 자본력이 되지 거기는 그 뭐. 또 미국하고 지금 앙숙이고 빈살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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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얘들이 뭔가 자금으로 뭔가 흔들어 놓고 거기에 충격에 미국의 큰 손들이 월가의 큰 손들도 음. 겁나서 빨리 빼고 음. 그러면서 SBB 사태가 일어났다 하시는 거예요. 뭐 그 말씀이 정확하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채권과 CBDC예요. 다른 거 없다니. 왜 그러냐면 이런 사태가 미국에 그러니까 지금은 터지진 않았어요. 터지진 않은 상태인데 시스템 위기도 아니야. 예, 예. 그냥 이슈화 시킨 것 뿐이거든.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업은행들,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지방저축은행들, 우리나라로 기준으로 하면 예. 지방저축은행이나 뭐 신협이나 뭐 말금고처럼 그런 뭐랄까 해야 되나 그 조합 단위의 은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굉장히 몇천 개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1년에 그래 뭐 수십 개씩 많이 나가는 건 맞아요. 매년. 네. 그러면
그 은행채를 어차피 그 상위 그 상업은행 그 올가 있는 상위 상업은행들이 매입을 안 해주면 그 은행은 망하게 돼 있다고. 그리고 SBB 같은 지방 은행들은 주 거래 고객들이 스몰캡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사는 기업들이란 말이야. 우리나라 말 자영업자들. 네. 자영업자들한테 대출해주고 뭐 어떤 그 펀딩을 하거나 펀드 상품을 팔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주식시장에서 해요. 왜냐면 금융권에서 담보 제공을 거의 안 받거든, 미국은. 네, 어제 총재님도 그 이야기 아, 하시더라고요. 그 예, 신용으로 거의 처리해요. 그쵸. 신용으로. 우리나라는 전부 다 부동산으로 신용 그리고 지금 주택담보하는데. 그렇지. 지금 그거는 그래 하는 거는 도장 문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뀔 거예요. 더 이상 담보를 받지 않을 수도 있어. 왜 그러냐 하면 담보를 받아버리면 담보 그거 자체가 채권이거든. 그리고 이제 어. 부동산 시장도 이제 큰 매력이 없으니까 이제는 주식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거를 뭐 돌리겠죠. 소화할 만한 우리가 시장이 안 되고 시장 아직 준비가 안 돼 아, 있고 그렇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해봤자 뭐 저 여의도 가봐라 여의도 가보면 뭐 거의 60%가 사기꾼이고 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뭐 자산 운용사나 뭐 저 뭐 사모펀드나 공모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네, 물론 나도 그런 업계에 종사하고 있지만은 네, 네, 사실 그 저 지금 우리가 SVB 사태를 보고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한 건 뭐냐면 통화 체제를 생각해 봐야 돼. 우리나라에서만 뱅크런 일어났다고 막 난리 구슬치거든. 네, 네, 왜 그러냐 하면 1930년도, 34년부터 37년까지 대공황이 일어났잖아. 그 기조는 29년부터 있었지만은 네, 그때는 근본이 시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1온스당 뭐 28불부터 시작해가 37불까지 연동이 있었지만은 그때는 1대1이었어요. 1대1까지는 아니어도 뭐 한 1온스당 37불 뭐 36불 이래 했으니까 그쵸. 예, 맞아요. 예, 그때 당시에도 채권이 있었지. 회사채가 있었지만 국공채는 큰 의미가 없었거든. 네, 근데 지금은 근본이제가 부러져 버렸단 말이라. 그 1972년도 닉슨이 금태환을 폐지하면서 근본이가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져. 이 네,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 그 금에 있는 위치를 뭐 했냐, 뭘로 메웠냐 하면 얘들이 채권으로 메웠다고, 채권으로. 미국 국공채로. 네, 맞아요. 그러니까 미 달러가 기축이 되면서 시스템의 변화를 줬단 말이라. 한 뭐 길게는 한 70년 전, 짧게는 막 50년 전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스템 자체가 이제 뭐 생명을 다했다고 보면 돼요. 생명을 다했다고 보면 되고 내가 항상 강조했듯이 얘들이 가장 그 종국의 최정점의 목표는 뭐냐 하면 채권 발행하지 않고 네, 발행 무제한으로 돈을 풀고 싶어 해. 무제한으로. 음, 그러면 기존에 나왔던 뭐 MMT라든가 밀턴 프리드먼이 뭐 강조했던 결국 통화의 문제, 밀턴 프리드만의 그 논조가 그거거든. 결국 통화량의 문제란 말이야. 재화는 변한 게 별로 없어요. 뭐 산업이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뭐 걸어 다니는 사람이 날아다니진 않잖아. 100년 전이나 사람들이 신발 신고 걸어 다녔단 말이야. 네, 지금이 사람들이 뭐 날아다니지 됐다고 날아다니지는 않거든. 네, 그러니까 밀턴 프리드만 했던 말이 맞다니까. 그 말이 뭐냐면 통화량을 통화량에 의해서 경제 뭐 위기가 오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한 논문이 있어요. 밀턴 프리드만이 썼던 논문이. 그러니까 지금 SVB 사태에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국채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단 말이다. 미국 국채 시장에.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거는 미국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거야, 지금. 지금은 파월이 뭐 페드 이사들이 뭐 금리를 올리고 점점 그게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우리나라에도 CBDC 그 관련법이 통과됐잖아. 네, 얘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발행권을 가지고 싶어 한다고. 중앙은행이 CBDC가 그렇잖아. 센트럴 뱅크잖아. 센트럴 센트럴 뱅크, 뱅크 디, 디지털 커런시란 말이다. 네, 디지털 그러니까 커런시. 그러니까 신용을 채권으로 담보를 했단 말이야. 네, 이때까지는. 네,
2023년 3월까지는 그렇게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거 채권 시장을 어떤 형태로든 부러뜨려야 돼. 부러뜨리고 얘들이 앞으로 나가려는 굉장히 그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앞으로 나가려는 그 힘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야. 얘들이 지금 그거를 벌써 내가 볼 때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 트리거 역할을 한 게 팬데믹이거든.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단 말이야. 그리고 요번에는 뭐 내가 볼 때는 이 지방은행이고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SVB가 예를 들어가 뭐 경영권에 문제가 있거나 모랄 해저드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 네. 장사를 잘했단 말이야 SVB도. 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뱅킹 시스템 채권 발행을 하고 은행은 페드가 발행한 국채의 몇 프로를 왜냐면 요번에 그 연준에서 한 프로그램을 했잖아. 그 BTFP라고 그 은행 기간 자금 프로그램을 가동시켰단 말이에요. 얘들이 이게 뭐냐 하면 SVB가 미국 20년물 30년물 많이 가지고 있을까 아이가 채권을. 네. 근데 시장 금리도 오르고 기준금리를 페드에서 올렸단 말이에요. 페드에서 기준 금리가 시장 금리가 올라가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질 거잖아. 네.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SVB가 가지고 있는 중장기물 국채 손실이 와버린다고. 투자 손실이 와버렸다고. SVB가 그렇죠. 사태 예. 본질은 그거란 말이야. 네. 투자 손실이 와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다가 그게 시장에 소문이 나고 그게 유상증자가 뭐 실패하고 이래서 그 위기를 FDIC가 미국 예금자 보호가 선제적으로 막은 거라고. 선제적으로.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상태는 어떠냐 하면 SVB가 그 실리콘밸리에 있으니까 벤처 캐피탈을 한테 대출을 많이 해줬단 말이야. 대출을. 그 네. 벤처 캐피탈은 뭐냐? 그 빅텍이나 그런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술력 뛰어난 그 IPO 전에 그 기업들 있잖아. 그 기업들한테 IPO를 할 수 있는 뭐 자산운용사도 붙었겠지. 뭐 저 여러 뭐 중소 증권사들도 붙고 이래가지고 그 기술력 있는 그 어떤 기업들을 IPO 하면서 IPO가 돼버리고 시장 공개가 되고 상장이 된 기업들은 또 어마어마한 돈을 만진다고. 코로나 기간에 그렇게 했단 말이다. 그게 네. 그 2020년부터의 전 세계 유행이었거든. 우리나라도 IPO를 굉장히 많이 해. 문정부 때 엄청나게 많이 했어. 다 네.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다. 그러니까 SVB 같은 그 스몰 비즈니스, 스몰 캡을한테 대출을 해주는 저 은행 기관에서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IPO가 가능한 기업들한테 엄청나게 대출을 해주고 돈을 많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IPO를 했으면 사업을 그냥 영위를 하면 되잖아. 이 기업들은. 네. 근데 유동성이 넘쳐나니까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은행에 바이백을 해버려. 은행에 다시 예치금으로 넣어버렸다고. 어.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돈이 안 풀리고 막 그 동맥경화 같은 현상이 계속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SVB가 국채 가격이 만약에 하락을 하지 않았다면 잘 나갔던 은행이야. 그러게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막 8% 9% 넘어가니까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 정책금리를 올려버리니까 당연히 10년물 국채금리도 따라 오르게 돼 있거든.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따라 올라버리니까 국채 평가 손실이 엄청나게 나버리는 거야. SVB가. 그렇게 돼버리면 SVB의 대차대조표 상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되거든. 그러면 SVB의 투자주들은 가만히 안 있는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유상증자를 하려다가 실패를 했고 지금은 어떤 상태냐 하면 월가의 빅네임들 뭐 JP모간이나 뭐 저 뱅가드라든가 뭐 골드만삭스 얘들한테 SBB에서 돈을 빼가 뱅크런처럼 돈을 빼가 그걸로 다 갔다고 안전한 은행으로. 그러니까 네. JP모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월가의 빅네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금리 장사를 또 하려고 하는 게 SVB한테 답으로 너한테 대출해 줄 테니까 금리를 좀 더 줘. 이거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지금 SVB뿐만 아니고 미국 중소형 은행들이 지금 유동성 고갈을 상태거든. 왜 그러냐 하면 연준에서
요번에 대표적인 프로그램 아까도 얘기했지만 BTFT 하는 게 뭐 은행 기간 자금 프로그램이라고 절하된 평가 손실이 난 국채를 자기들이 발행한 국채잖아. 페드에서 발행한 국채란 말이다. 예를 들어서 미국 10년물 국채 100억 불을 SVB가 이 채권하고의 상업은행과 그 중앙은행과 관계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지금 본질적으로 상업은행들은 페드가 발행한 국채 뭐 경쟁 입찰 형식을 띠지만 응찰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라. 네. 미국 내에 있는 그 기관들이라든가 상업은행들 크든 작든 간에 그러니까 미국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신용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1분 1초도 늦으면 안 돼. 1분 1초라도 그 상환이라든가 롤오버가 늦어버리면 파산이냐는 온 나라가 막 절단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3월 뭐 22일까지 3월 25일까지 뭐 1시까지 뭐 국채 이자율을 보존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국채 발행을 했다면 그 발행했는 양이 있을 거잖아. 네. 그 양을 상환하거나 롤오버가 돼야 된다고 1시 전까지. 네. 국채 시장이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SBB 같은 경우에는 100억 불을 예를 들어서 100억 불어치의 미국 장기물 국채를 매입을 해놨단 말이다. 그러면 그 신용기관이라든가 페드에서는 그거를 100억 불로 평가를 해줘 또. 네. 평가를 해주는데 지금 사태는 금리가 국채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 버렸으니까 100억 불이 70억 불이 돼버렸잖아. 지금 평가액이 70억 불이야. 근데 BTFP라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거 괜찮다. 우리 100억 불로 평가해서 그 담보로 대출 해줄게. 이래 된 거야. 이렇게 된 거거든. 근데 이거는 실행을 해야 하는 거야. 실행을. 그러니까 어제 앨런이 하원에 나와서 청문회 한 게 뭐냐 하면 하원에 그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 모든 프로그램 자체가 네.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하원은 지금 공화당이잖아. 이게 또 어. 정치적인 면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 자본시장은 정치적인 면하고 뭐 음모를 하고 막 뒤섞여 있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의 현상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뭐 어떤 포지션을 취하면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거든 여기가. 네.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는 미국 국채 시장이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었지. 지금은 가장 안전한 자산이 아니거든. 왜냐하면 지금 응찰률이 그 연준에서 하는 무브라는 그 지표가 있어요. 무브 채권 시장의 지표가 있는데 그 MOV 무브라는 지표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응찰률이 계속 떨어져. 전 세계 기관이라든가 중앙은행들이 미국 단기물 뭐 2년물, 1년물 뭐 요런 것만 찾지 10년물 뭐 10년물은 뭐 좀 빼더라도 10년물, 15년물, 20년물 단기물 채권은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있거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물 채권도 지금 던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단기물을 상환하든지 롤오버 하든지 하고 장기물을 계속 발행하면서 그 자본으로 단기물 시장을 어떻게 핸들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장기물 시장이 응찰률이 확 떨어져 버리니까 그러게요. 그 중국이랑 일본도 가지고 있던 거 많이 그 내놨잖아요. 네. 가지고 있는 내놓은 걸 누가 소비하냔 말이야. 누가 그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페드가 지금 자가당착에 빠진 거야. 지금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거든.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봐. 왜 그러냐 하면 이 달러 시스템 한 길게 봐서는 150년 역사에서 항상 이런 일이 있어 왔거든. 87년도 그 프라임 그 모기지 사태, 2000년도 닷컴 버블 사태, 네. 07년도 서프라임 뭐 근본적으로는 뭐 CDO, CDA지만은 근본적으로 그게 CDO의 기초자산이 서프라임이잖아. 그러니까 서프라임 사태 그리고 요번에 왔는 이런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사태인데 나는 미국이 새로운 걸 준비하고 있다고 봐. 그게 CBDC거든.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일루미나티 이렇게 해도 되고 뭐 프리메이슨 이렇게 해도 되고 뭐 글로벌리스트 이렇게 해도 돼. 그들이야. 그게 공동 분모라니까. 네. 어떤 걸로 분리도 그렇게 우리 지금 여기서는 그냥 뭐 국제 금융 자본이라 얘기합시다. 국제 금융 자본. 그쵸?
예. 국제금융자본이라고 나는 명명하고 싶고, 사실 그 지금 미국 자체가 지금 무브지수를 봐도 무브지수가 뭐냐면 국채 응찰률의 국채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저 재고가 그렇지 재고로 갑시다. 그냥 어차피 뭐 재화나 마찬가지니까 미국 국채 재화가 많이 쌓이면 쌓일 소화가 안 되면 무브지수가 급등한다고. 이 주식시장에 빅스 지수라고 있잖아. 그 공포지수 그걸 채권시장에는 무브지수라고 있단 말이야. 그 유동성이 지금 말라가고 있다고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미국 국채에 대한 매력이 정말 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 지금 지금 미국은 중국하고 전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미국의 핵심은 뭐냐 하면 조지 워싱턴이 독립선언문 할 때 그때부터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뱅커들의 장난들이 시작된 거야. 맞잖아. 그렇죠. 그때부터 중앙은행 그 만들려는데 못 만들게 계속. 그렇지. 그렇게 그 예. 국가 주도로 예. 중앙은행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모간의 그 방해로 실패를 했지. 그다음에 그 뭐지 링컨 대통령도 그 네. 발행권을 손을 보려고 그러다가 총을 맞아 간 거고. 그쵸. 케네디도 마찬가지예요. 케네디도 그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뭐 저 방산업체 쪽 얘기가 있지만 그 방산업체들을 핸들링하는 게 금융 세력들이거든. 손을 보려고 그랬다고 또. 그러니까 어. 항상 발행권을 손을 볼 그게 미국의 가장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중국이 이란 데리고 뭐 제3세계 막 난리 구슬 쳐도 미국이 입을 닫고 있었던 게 뭐냐면 중국은 영리는 건들지 않았어. 발행권에는 어떤 도전을 몇 번 안 했거든. 네. 그 지금은 어떻게 보면 3차 대전 기간이라고 보면 돼요. 꼭 뭐 전투기가 출동하고 뭐 탱크같이 그게 전쟁이 아니거든. 지금 금융전쟁. 그래서 지난주에 사우디랑 이란 만나는 거 보니까 근데 쌀벌하더라고요. 이게 그 단순히 그냥 만나고 뭐 어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상이 일어났으면 나는 크게 보려고 하는데 크게 보려고 그러면 이 국제 금융 자본 세력들 뭐 유대 자본이라 합시다. 유대 자본들이 항상 얘들이 하는 ABCD가 있잖아. 예. 문제 반응 해결이야. 문제 터졌잖아 지금. 네. 시스템 문제를 야들이 나는 일으켰다고 보거든. 예. 왜냐하면 시스템이 문제가 정말 터지면 2008년도부터 정말 문제가 와버리면 모두가 손해를 봐야 돼. 모두가 손해를 봐야 돼. 지금은 지방은행들이나 이런 쪽에서 손해를 보고 월가의 빅네임들 뭐 JP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애들이 지금 엄청나게 이득을 보고 있거든. 왜냐하면 지방은행들 돈 다 빨아당기고 있단 말이야. 지금 뱅크런 해가지고 어디서 몇 개념 좀 더 빅네임들한테 지금 예금 예치금 뭐 새로운 뭐 펀드가 이런 거 난리고 신 거야 지금. 예, 그러니까 그렇다 걔들은 하더라고요. 조용하게 뒤에 발장 끼고 미소 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2008년도 마찬가지예요. 2008년도는 시스템적인 위기가 정말 와버렸기 때문에 모두가 손해를 받고 베어스톤스, 리먼프로 다 날아갔잖아. 네. 그러니까 월가에서도 어떤 그 청구서를 받았단 말이야. 받고 자기 살을 좀 잘라냈어 사실. 네. 베어스톤이나 리먼 브로스 같은 경우에도 뭐 골드만삭스하고 역사가 비슷하니까 얼마나 유서 깊은 89년도에도 로스차일드 자본이 직접 들어와 있었거든. 로스차일드 은행이 날아갔단 말이야. 89년도.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미국이 국채 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근데 야들은 문제 반응 해결이라고 문제가 일어났잖아. 그럼 반응을 하잖아. 지금 사람들이 반응하고 전부 다 뭐 크래시가 난다 크레딧 리스크가 왔다 뭐 시스템 위기가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봐요. 왜 그러냐면 반응이 일어났으면 해결을 항상 제시를 해. 얘들은 인류에 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항상 제시를. 그게 CBDC란 말이라. 파월이 2023년 3월 같으면 2022년 3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딱 1년째거든. 지금 딱 1년째야. 그러니까 각 포지션마다 해석하는 방법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신앙 참여자들은 월가 큰형님들이 연준의 목을 비틀었다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내가 보는 관점은 이 해결은 CBDC로 가는 것 같아요. 채권이 더 이상 필요가 없거든 사실. 이 100년 전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디지털 달러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풀려 있는 돌아다니는 통화와 1대1이나 뭐 그런 식으로 뭐 연동되는 그런 기준이 나온다면
CBDC 환경이 급격하게 빨리 바뀔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먼저 바뀔 것 같아. 산업적인 측면에서 바뀌고 그다음에 이 CBDC로 가는 거는 안 갈 수 없거든. 갈 수밖에 그렇죠. 없단 말이야. 4차 산업이 이제 들어오면서 뭐 4차 산업 마찬가지지. 네.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그 총재님이 얘기하셨듯이 이 소비와 뭐 소유의 시대에서 이제 존재의 시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숨 쉬고 살기만 하면 어느 정도의 뭐 우리는 그렇잖아. 지금 그 사람의 어떤 캐리어적인 측면이나 어떤 그걸 판단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뭐 타는 차라든가 입은 옷이라든가 뭐 차고 다니는 시계라든가 뭐 어디에 사노 강남에 사냐 뭐 그런 걸로 그 사람의 어떤 그걸 판단하잖아. 가치를 판단했죠. 그걸 판단한단 말이야. 네. 근데 지금은 그 시대에 막 종착역이 왔단 말이야. 그런 소비와 그 소유의 시대의 핵심은 채권이거든. 시장의 핵심은 미국 10년물 국채란 말이야. 근데 미국 10년물 국채의 응찰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미국은 빨간불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거를 위기로 봐야 될 것인가? CBDC 환경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게 정말 위기야. 음. 미국이 중국을 단장 쳐들어가야 돼 군사력으로.